지금까지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는 것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인데 보통의 미분방식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함수가 한 개의 독립 변수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한 미분의 방정식이라고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할 거는 이제 편미분 방식이네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데요. 그래서 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함수가 두 개 이상의 이 변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걸 미분을 하는데 편미분, partial이겠죠. 그래서 얘는 dy, dx, dy, dt 이런 식으로 한 개, partial한 이 미분에 관계되는 미분 방식이라 해서 편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식과 편미분 사이의 차이는 상미분 방식은 이 함수의 변수가 한 개고, 그런데 편미분 방식은 함수의 변수가 두 개 이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미분 방식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파동 함수예요. 파동 방정식. 파동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동의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냥 줄을 갖다가 흔들어 주면은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기 파도 있고 파동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줄을 흔들어 주면은 파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파가 발생하죠. 그래서 파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운동의 반복적인 운동이거든요. 반복적인 운동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1차원의 경우를 보면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평행 위치에서 어떤 물리 양이 이것은 그냥 높이죠. 음파의 경우에는 압력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물리량이 평행 위치에서부터의 물리량이 어느 정도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y를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1차원 파동의 경우에는 x라는 위치하고 시간 두 개의 독립 변수의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저 파동을 관찰하려고 하면 한 개를 고정을 시켜야 되죠. 변수 한 개. 변수가 두 개가 계속 바뀌니까 그걸 갖다가 관찰할 수 없죠.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한 개의 변수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자, 우선 t를 고정시킨다는 말은 어떤 순간에 스냅샷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줄이 흔들리는데 어떤 순간에 스냅샷을 찍으면은 파의 모양이 x에 따른 파의 모양이 저런 식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반복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는 그런 물리량, 파장이죠. 그래서 웨이브 렌스라는 그런 물리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를 갖다가 구별할 때 파장이 짧은 파냐, 파장이 긴 파냐, 뭐 이런 것을 갖다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파의 파장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라디오 파 이런 것들은 뭐 수미터, 수십 미터, 또 수킬로 되는 그런 파도 있을 수 있고요. 엑스레이 대신에 옹스트롱으로 단위로 굉장히 짧은 파, 에너지가 크죠.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고정시키고 왔을 때 파의 모양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반복되는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파장으로 물리량, 파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다음에 다른 변수 x를 고정시키죠. 위치를 고정시키죠. 위치를 고정시킨다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지점에 그 줄을 매놨을 때 줄에다가 빨간 뭐 천을 표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것을 스크린으로 가리죠. 가리면은 그 점만 그 어떤 위치의 그 파만 관찰하는 거죠. 그럼 보다시피 파가 위로 최고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반복되죠. 아래로 왔다 갔다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것 같다 시간에 따라서 펼쳐보면은 이것도 물론 반복하니까 저런 이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반복하는 시간의 간격을 갖다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피어리더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경우에는 저 두 가지 물리량, 파장과 주기라는 두 가지 물리량으로 파를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진동수라는 물리량도 프리퀀시라는 그러한 물리량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프리퀀시간의 딱이 뭐냐고 하면은 1초 동안 기다렸을 경우에 파가 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냐, 그게 바로 진동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역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기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그인데, 진동수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니까 그 역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팔을 1차원파입니다. 1차원파를 우리가 표시를 하려고 하면 사인파지가 사인이잖아요. 반복되는 사인이니까 사인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하는 것은 진폭이니까 최고점 마이너스 A 왔다 갔다 하니까 진폭이 A고요. 사인 함수인데 변수가 X하고 T 두 개잖아요. 그래서 X하고 T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2파이 하면 돌아오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가 람다 이동하면은 람다 떨이 2파이 되고 사인 2파이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람다까지 X가 변하면은 파장이니까 원래도 돌아오잖아요. 원래 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X에 관계되는 변수 X에 관계되는 표현은 람다분의 2파이 X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X 하는 것이 이 파장만큼 이동하면은 원래도 돌아오기 때문에, 원래도 돌아온다 하는 사인에서는 2파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람다분의 2파이 X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에 대한 것은 T는 보다시피 이어도 이 T라는 시간, 낮이 T라는 시간이 되면은 2파이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로 표현했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이 주기만큼 시간이 기다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T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마이너스, 왼쪽으로 진행할 때는 플러스. 밑에 속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차원 파동의 경우에 저런 식으로 사인 형태로 표현하면은 람다분의 2파이 x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게 좀 복잡하잖아요, 식이에요. 자,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를 k라는 물리량, 우리가 파수라고 하는데요. 파수라고 해가지고 웨이브 넘버라고 해가지고 파수 k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t분의 2파이를 이 각진동수 오메가로 표시합니다. 각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그러니까 진동하면은 각이 2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초 동안 F 변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F죠. 한 번 진동하면 2파이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이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 편하죠. 파동 함수에서 저런 걸 갖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물리량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exponential 함수가 훨씬 계산하기 편리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얼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파의 속도락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위상이죠, 위상. kx-1의 위상인데, 위상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위상이 이제 변하지 않는 동안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이제 속도잖아요. 속도이기 때문에, d파이 dt가 0인 그런 것의 조합이 바로 속도예요. 자, 그래서, 저걸 미분을 하면은, k dx dt가 오메가. 이 속도는 v잖아요. v니까 v equal k 오메가고, 오메가는 2파이 f고, k는 람다는 2파이 f 람다죠. 자, 그래서 이 파장하고 이 진동수하고 v equal f 람다라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파장, 우리가 이 파동을 갖다 구별하는데 파장, 주기, 진동수, 속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독립적인 건 없어요. 독립적인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죠. 이 진동수하고 람다하고 또 F는 또 T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물리량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 않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파동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죠. 파장이 뭐다 하면은 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왜냐하면 파의 속도가 알기 때문에 나머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분야에서는 파장을 많이 이야기하죠. 파장으로 이제 파동을 많이 구별하고 또 뭐 진동수도 구별합니다만은 근데 전자공학이라든 이런 분야에서는 진동수로 파를 구별을 하죠. 저주파, 고주파 이런 식으로 구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미분 방식의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파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의 진동, 줄을 흔들었을 때 파동이 발생하는데 그 파동의 어떤 파동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현의 진동에 관련된 파동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그건 결국 음파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역학파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작은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요게 자, 그래서 이 작은 부분입니다. 이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x하고 x 플러스 델타 x라는 아주 작은 그 줄의 부분을 갖다가 보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장력 T2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장력 T1이 작용하죠. 그래서 T1, T2로 합시다. 자, 그리고 이 각도가 그때 세타1이고 세타2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사이 거리는 델타 X인데 아주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델타 X. 자, 그러면은 저기서 이 파가 어디로 진동합니까? 아래로 진동하잖아요. 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힘이 T1, T2가 이 X방향, XY 되면 X방향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T1 코사인 세타1이 T2 코사인 세타2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라지 T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파가 진동을 하게 되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이 수직 방향의 힘의 차이죠. T2, T1의 수직 방향의 힘의 차이가 T2 사인 세타2 빼기 T1 사인 세타1이죠. 그래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의 이 힘의 차이가 이건데 이 힘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줄이 아래로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MA죠. MA인데 M 가는 것은 이 줄의 밀도에다가 그다음 델타 X고 그리고 가속도 T제곱 Y, DT제곱 Y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런 운동 방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방향, Y 방향 이 두 가지 어떤 방향에서의 운동 방향식을 얻을 수 있고 FMA를 이용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T1하고 T2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T를 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넣게 됩니까? 이게 T1 옆으로 T2 이러면 되죠. 이러면 결국 탄젠트 되죠. T는 다 떨어지고요.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 1이고 T는 이쪽으로 갔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탄젠트를 하는 게 뭡니까? 기울기잖아요. 그 지점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 2를 하는 것은 이 y의 기울기죠. dy dx인데 그 위치가 x 플러스 델타 x 위치고 이거는 dy dx가 x 위치의 기울기죠. 이 줄에서 어떤 기울기잖아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x를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델타 x분의 1 되죠. 자, 그리고 델타 x를 아주 작은 부분을 갖다 우리 관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건 dy dx를 한 번 더 미분한 게죠. x에 대해서. 그래서 d 제곱 y dx 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이요. 그래서 이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도를 이 줄어서 속도 자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동을 시킬 때 속도가 장력에 비례하죠. 그래서 장력이 비례하고 그리고 줄의 밀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루트로 표시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파동 방정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현의 진동에 관련된 파동 방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1차원이고 3차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차원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1차원파는 이렇게 x-OT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3차원파는 이제 고변파니까 고변파니까 어떤 파가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퍼지니까 이거로 r분의 ik 좀 더 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파도 똑같은 식인데 원파의 속도가 이 공기의 밀도고 B는 공기의 벌크 모듈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 현의 진동에 하게 되는 파동 방정식이 원파에도 적용이 되고 다른 역학파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파의 파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2차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3차원의 경우에 저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자기파입니다. 우리가 이 파동을 갖다가 구별하는데 두 가지로 구별해요. 그 원인에 의해서 파동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역학파고 하나는 전자기파입니다. 역학파를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매질이 진동하고 그 진동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바로 역학파예요. 그 전자기파가 왜 발생하냐? 전자기파는 이 가속 전환, 이 전기를 띤 물체가 가속되면은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파는 우리가 막스웰 방정식으로 전 4개의 막스웰 방정식으로 이제 전기 자기 현상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B는 자기장이고 E는 전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 전기장과 자기장이 엇갈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다시피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또 전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제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전기장 자기장이 관련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자기파예요. 자, 그래서 막스웰 이퀘이션이 이제 진공인 경우에 우리가 소스가 없다 할 경우에 이 소스 하는 것은 이 전기장을 만드는 것은 전화예요. 전기를 띤 그러한 물체고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은 전류예요. 그래서 전화가 움직이는 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정지한 전화에 만들어진 것이 전기장이에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계되는 그러한 뭡니까 식이 저것이 바로
이 막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이 공간 도트하고 크로스하고 두 가지가 가지고 네 가지의 이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 경우는 이 소속 없는 경우에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노도 없고, 그 다음에 전류가 있는데 전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데 진공이든지 또는 우리 공기 중에서 공기도 뭐 거의 진공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좀 희박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공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컬을 취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도트 이거 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시고 요거 남고, 그 다음에 요 크로스비 붙이하면 요걸 요 밑에 걸 식을 이용하면 요래 되죠. 그래서 식 자체가 전기장에 대한 파동 방식이 저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저건 앞에 쓴 현의 진동하고 똑같잖아요. 현의 진동에서 똑같이 라프라시안 노 y가 v 제곱분의 1 d 제곱 y dt 제곱 똑같죠. 현재 똑같잖아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C는 이것이 빛의 속도, 광속이고, 요거는 이제 이 파동의 역학파의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또 우리 해보면은 똑같이 이어서 뭐 해보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크로스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식을 저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가속 전원에 의해서 고속 전원에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또 한번 자기장이 또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식이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깔려 나타나서 이 1차원의 경우에 이 전기장이 이렇다면 자기장은 수직한 방향으로 해서 이 에너지가 전파되는 그런 현상이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표현하는데 이 프레임웨이브 1차원 파죠. 이런 식으로 1차원 파가 전파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자, 스페리컬 웨이브, 토연파 3차원 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파의 경우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동 방식이라는 것이 이 형태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학파나 전자파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히트 컨덕션, 열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1차원적인 열전도에 대한 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면 A를 생각합시다. 단면 A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단면 X 위치의 단면, 그리고 X 플러스 델타 X 위치에서의 단면. 자, 그러면 열이 이어서 QX 지점에서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QX 플러스 델타 X 나와가지고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잖아요. 전달되는데, 자, 저기서 Q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열, 이게 들어오는 열이잖아요. 빠져나간 열인데, 그래서 단위 면적당이니까 줄 per 미터 제곱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건 들어오는 것이고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든지 빠져나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열을 갖다 Q 도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G 도트는 제너레이터, 열이 그래서 생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줄 열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방사능 원소가 있으면 방사능 원소에서 나오는 열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저걸 갖다 우리가 없다고 가정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 줄 열도 발생할 수 있고, 물질에 따라서 줄 열도 발생하고, 절로 오르면 줄 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방사능 원소에서는 그에 따라서 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단위 체접당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 줄 per 미터 삼성이죠. 자, 그리고 이 E라고 하는 것은 이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 체접당 에너지가 변환이 어느 정도 되느냐,
델타를 나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줄프 미터 삼승이죠. 자,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물리량들은 좀 정의를 했습니다. Q 도트하고 EG 도트하고 델타 E를 정의했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칙에서 이게 열이 들어오죠. 이 들어오는 게 여기 빠져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열이 들어오느냐니까 Q 도트, QX 도트고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QX 도트인데 이것이 이 다리 면적당이니까 면적이 A잖아요. A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델타 T 동안 기다려서 델타 T를 보여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열이 발생되는 열의 양이기 때문에 EG 도트에다가 단위 체액당이니까 여기다가 최적 A 델타 X 오잖아요. 델타 X 보여주고 시간 델타 T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면 열이 발생하고 때문에 결과적 에너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 에너지가 변하는데 이 델타 E고 단위 체액당 변화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적이 A 델타 X가 저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E 단위 시간당 에너지 변화를 갖다가 델타 T를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T를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A 델타 X를 갖다가 소식해 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 변화는 결국 이 에너지가 T 플러스 델타 T에서 델타 T 사이의 변화에다가 델타 T 나눠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에너지 칸은 MC 델타 T잖아요. 그래서 M 칸은 질량이고, 그리고 C는 히트 캐패시티고, 델타 T는 온도 변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신에 MC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고 MC M은 로 A 델타 X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Q 도트에 대해서 우리가 후리에로 컨덕션, 그래서 이거 컨덕티비티고요. 면적이고 온도 변화 여기 보다시피 열이 Q 도트로 열이 들어오면은 열이 전달되잖아요. 전달되는데 T1과 T2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열이 전달될 것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열 전도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온도 차이만큼의 열이 온도 차이가 크면은 열이 많이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K라 그런 것은 물질이 컨덕티비티가 크면은 아주 빠르게 전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관계식을 요게 이용하는 거죠. 자, 요게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치 얘기를 하면은 단면 A로 X 지점에 들어오는 열 QX 도트죠. 그리고 그 단면을 통해서 X 플러스 델타 X 그 지점에서 여기 빠져나오는 열 그 차이하고 그 다음에 이 단면의 델타 X 사이 X하고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델타 X 그래서 델타 B 사이에 에너지 소스가 있으면 열이 발생하는 소스가 있으면 그 소스가 있다면 델타 T는 어떤 기다리는 사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하고 열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다리 체액당이니까 부피 델타 B가 보여지고. 자, 저는 에너지 보존칙을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그러한 현상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에너지 변화할 가능성, 열이 들어오면은 그 물체 그 안에 그 물체가 열 전달시키는 물체 안에가 열을 받아 가지고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연력학적으로 MC 델타 T. 그래서 이건 뭐 Q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Q가 MC 델타 T잖아요. 그래서 뭐 열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물체 열을 받아 가지고 온도가 변화시키잖아요.
그 연력학적인 그러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Q라는 열이 들어오면, E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결국 델타 T라는 온도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물체의 히트 캐패시티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죠. 자,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델타 T하고 T 사이의 에너지 변화잖아요. 에너지 변화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E 가는 것은 MC 델타 T니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관찰했을 때 MC T 플러스 델타 T 대 온도하고 T 대 온도 그 차이에다가 델타 T 넣어줘. 그러면 요 식으로 그대로 MC 델타 T를 이용함으로써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질량은 1도에다가 부피 델타 P 곱한 것이고, 자, 그래서 M 대신에 이어주고 C dt d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델타 T만큼, 그래서 X에 dt dx 차이가 있을 동안에 열이 T1에서 T2인데 열이 이제 Q 도트로 들어가면은 열이 이제 전달되는 열의 양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물체의 열 전도도에 대한 면적 A에 비례하고 온도 차이에 비례하죠. 자, 그게 불의 열 전도 법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열 전도 법칙을 요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QX 도트 마이너스 QX 도트 요거는 X 플러스 델타 X 도트는 여기서 요식에서 A 대신에 델타 B는 A 델타 X이기 때문에 A는 델타 B 델타 X죠. 그래서 K 델타 B고요. 델타 X 분의 1이기 때문에 분의 1 되고, 자, 그리고 X 위치에서는 dt dx X 위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델타 X 위치에서 온도 변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자, 그래 구해지고, 그 다음에 요건 결과적으로 미분이니까, 그래서 dt dx의 한 번 더 미분하니까 d 제곱 dx 제곱이 되고 k 델타 b가 남아있고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요걸 여기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t를 나눠줘요. 델타 t로 띄워 있고요. 델타 t 없잖아요. 요 델타 t 나눠줬고, 그리고 요것은 델타 x 하면 여기 델타 b잖아요. 델타 b 다 있으니까 뼈들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 대신에 여기 되고 델타 b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지도, 그 다음에 요거는 dt 델타 t하고 델타 t잖아요. 요거잖아요. 해나면 요거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요것이 dt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탁하는 것을 갖다가 로시분의 카파, 요 스터멀 디퓨시비티 해가지고 이 열 확산율이나 물질에 따라서 다르죠. 물질 밀도하고, 그 다음에 히트 캐패시티하고 스터멀 컨덕티비티하고 따라서 달라지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량이죠. 자, 그러면 에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음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열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체 안에서 열이 방사능 물질도 없고, 그 다음에 히트, 줄 열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이지도트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열전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건 위치에 따른 2차 미분하고 시간에 따른 1차 미분이 되어 있죠. 앞에 우리가 파동 방정식은 위치에 따른 2차 미분하고
시간에 따라 이차원이 유방이 되었는데, 그래서 열전도 방정식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식에서 열평형의 경우에, 열평형이라는 것은 열이 변함이 없다 이거죠. 시간에 따라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고요. 자, 그래서 앞에 식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1차원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갖다 1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2차원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런 열평형에 대한 예들을 뒤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전기 경우에, 일렉트로스태틱스 경우에 전하 Q가 전하가 안 움직인다 이거죠. 전하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장은 아직이죠. 자기장 시키려고 하면은 이 전하가 전기를 띠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류가 있었는데 전류가 없고 그냥 전하만 정지하고 있던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장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고요. 아까 이 dB 뭐 dt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안 생기니까 이런 거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가우스 법칙에서 전하가 있을 때 롤한 전하 1도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요 V는 볼륨이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이요, 전이.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스케일러인 어떤 이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 이어주면 여기 라플라시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파쇼니케이션. 자, 그리고 이 전화가 없을 경우에 아무도 없다 공간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이제 전기 오게 되는 그런 예제로 라플라스 이퀘이션, 파쇼 이퀘이션에 대한 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하고 약간 관계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크게 양자역학을 해야 되니까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슈르딩가 방정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뒤쪽에 할 스페셜 펑션 경우에는 저 슈르딩의 이퀘이션에 가게 되는 이 스페셜 펑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 아이겐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이 슈르딩가 방정식에 대한 예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그램 할 때 이 슈르딩가 방정식에 대한 예를 했는데 그것은 뭐 간단한 이겁니다. H5가 E5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이겐밸류 프로그램 형태잖아요. 앞서 우리가 했다시피. 그래서 H 가능성 에너지 하밀토니안으로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친 게 이제 하밀토니안이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에 의해서 함수, 파동 함수가 아이겐밸류를 갖다 구하는 문제는 뒤쪽 앞쪽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겐밸류들이 나오죠.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EI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을 갖다 얻을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동함수는 저런 아이겐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CI 그리고 아이겐 펑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래서 이것이 C1, U1, C2, U2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아이겐 펑션들.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E1이고 E2 뭐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다 다른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자역학에서는 결국 이제 어떤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 자체가 여러 개의 에너지 아이겐 펑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양자 얽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양자역학에 관계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아이겐밸류 프로그램 할때 양자역학에 관계되는 문제를 했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약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식에 관계되는 이 파동 방정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파동 방정식 자체가 편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풀 것인데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정전기의 경우에 이 포텐셜을 갖다가 위치에 따른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열 경우에는 열 평형일 경우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하고, 이런 것들 또는 현의 진동에서 이 앞에 이야기한 파동 방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앞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파동 방식, 어떤 미분 방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갖다가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현의 진동에 대한 이 파동 방식, 그리고 이 전자기 파에 대한 파동 방식, 열 평형망에 대한 파동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